자,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STP2에서 이 내용을 이제 더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STP1을 그대로 복제해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 지금 보니까 폴더 구조가, 6주차에 이렇게 랩법 이렇게 되는데, 랩법 안에서 뭐가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좀 정신 사나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정리해놓고 보여드릴게요. 네, 다음과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랩법이라고 하는 폴더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얘도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랩업 안에 오브젝티브 1, 그 다음에 오브젝티브 2, 그 다음에 STP 1, STP 2 이런 식으로 폴더를 따로 만들고, STP 1 안에는 이제 STP 1.html이랑 스타일, 그 다음에 STP 2에는 STP 2.html이랑 스타일 폴더 안에 STP 2.css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여기도 좀 이제 정리가 될 필요가 있죠. 오브젝티브 1에 오브젝티브 1.html 이런 폴더 구조로 이제 바꾼 거고, 제 생각에 오브젝티브 2.html은 아마 지울 것 같아요, 나중에. 근데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랩법의 stp 1.html도 stp 1에 stp 1.html 이렇게 폴더 구조를, 서브 폴더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 놓으려고 해요. 그러고 얘도 한 3, 4까지 갈 것 같거든요. 4에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폴더를 stp2에다가 지금 아까 스텝 1의 내용과 스텝 1의 CSS, HTML과 CSS 둘 다 똑같이 내용을 복사를 했고요. 이거 이제 주소 바꿔줘야겠죠. 1에 stp2로 타이틀 바꿔주고요. 자, 그래서 한번 와보면 내용은 잠시만요. 새로 고치 말고, 네, 아까 1이 이거였고 2도 지금 이제 똑같은 상태입니다. 이제 내용을 이제 바꿔가면서 진행을 할 건데, 자, 일단 각주에 해당하는 부분 빼고 진행을 할게요. 각주에 해당하는 부분 빼고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일단 그 래퍼 부분 여기 이제 여기에 지금 섹션 있는데 각각의 이제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위에는 그 내비게이션을 만들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주요 내용들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아래로 이제 푸터가 이제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만들 거냐면, 자, 섹션 4라고 하나를 더 만들어서 이렇게 내용이 돼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작동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따가 색 지우고 이제 뭐 하면서 진행을 하겠죠. 자, 그럼 하나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제일 위에 있는 얘네들이 이제 다 이렇게 똑같은 이름이어 버리면 우리가 작업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얘는 적어도 그 우리가 내비게이션 용도로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변경을 할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한 내용들 들어가는 영역이 될 거고, 얘는 또 이제 다른 레이아웃의 주요한 내용들 들어가는 거 할 거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후터 역할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섹션 그 이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얘는 섹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는 얘를 뭘로 만들 거냐면 내비게이션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전 내브라는 이름을 붙여줄 겁니다. 그럼 얘는 섹션이기도 하지만 내비게이션이기도 한 거예요. 마치 제가 어 저는 저한테 붙어 있는 속성들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남자이고 저는 상명대학교 디자인 전공의 교수이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전공의 교수이고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속성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클래스는 이제 여러 개가 붙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일종의 이제 칭호 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학생이지만 상명대학교 학생이기도 하고 디자인 학부 학생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여러 개의 칭호가 이제 여러분한테 붙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게 이제 클래스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이제 내비게이션이라고 이름을 줄 거고요. 그렇게 해야지 얘한테만 고유하게 줄 수 있는 것들을 좀 이제 진행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CSS를 계속 확장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일단 어,
이 색깔 넣어 놓은 것들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에 이제 내비게이션을 만들어야 되니까 내비게이션을 만들려면은 제가 아까 이제 여기 피그마에서 이제 내용을 보자면은 로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메뉴들, 여기에는 로그인과 사인업, 뭐 사인업과 사인인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사인업이 아니라 여기가 사인인이고 사인업이어야 되지 않나? 아 잠깐만, 사인인이랑 사인업의 차이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자, 그래서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작업을 하는 게 편하겠다. 자, 그래서 사인 어 HTML에 이제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면 래퍼 안쪽으로 일단 로고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름 짓는 명령 규칙에 대해서 그때 조금 뭐 저를 똑같이 따라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따르고 있는 명령 규칙이 어떤 거냐면 음, 이 네이밍 규칙을 따르고 있어요. BEM 네이밍이라고 하는 건데요. 블록 엘레먼트 모디파이어라고 하는 요소를 따라서 이름을 지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썰라썰라 이제 써져 있는데, 어, 제가 이거 링크 드릴 거니까 이거 근데 영어로 돼 있으니까 사실 여러분 좀 보기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이 몇 개 이거 아티클들을 좀 공유를 드릴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복잡하게 따로 이렇게 다뤄서 설명을 드리진 않고 여러분들이 인터넷 아티클 한번 읽어보시는 거를 로 이제 때우도록 할 거고요. 저는 이 빔 네이밍 방식을 따라서 계속 이름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내비게이션이고 이 내비게이션 안에 있는 로고에 해당하는 걸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점 nav 언더바 로고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버튼이 아까 있었죠. 내부의 메뉴에 해당하는 녀석들이었죠. 내부의 메뉴에 해당하는 녀석들이 몇 개가 있었냐면 제가 4개를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둘, 셋, 4개. 단축키 옵션 시프트 써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맥에서는 알트 시프트죠. 그 다음에 5개, 6개가 있었어요. 보면은 5개, 6개가 있었어. 그래서 각각 1, 2, 3, 4. 그 다음에 sign in. 예, sign in을 업을 여기 하고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로고를 일단 로고라는 텍스트로 일단 채워 놓을게요. 세이브를 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배웠던 플렉스라는 요소를 사용을 해서 얘를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꾸냐? 어, 내부에 이거 조금 위에 올려서 이렇게 할게요. 자, 내부 로고, 예, 내부 아래에 있는 래퍼는 디스플레이 플렉스 이렇게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가로로 이렇게 드르륵 놓이겠죠? 그런 다음에 이 친구한테 어떤 거를 적용을 시켜줄 거냐면은 얘네들이 다 이렇게 이 왼쪽 끝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끝에서 끝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 거죠. 그러면 어떤 걸 적용을 해줘야 되냐면은 지금 가로 정렬이 기준으로 돼 있으니까 가로에 대해서 그 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justify content에서 flex 스페이스 between을 설정을 해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끝까지 라는 식으로 툭툭툭툭툭 배열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1, 2, 3,
여기는 묶이고 얘네들끼리 묶이고 이렇게 되는 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되기를 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여기 피그마에서도 보면은 오토 레이아웃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 개념을 아실 건데, 자, 우리 래퍼 안에 로고가 있고요. 이거가 애들이 따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룹핑을 제가 시켜놨죠. 얘네들은 어때요? 얘네도 그룹핑을 시켜놨어요. 그런 상태에서 얘한테 얘네들끼리 균등 간격으로 배치해줘 라고 하는 거를 적용을 한 거죠.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1, 2, 3, 4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보면은 하나로 묶여줘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묶여야 된다? 뭔가 이렇게 딥으로 묶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잠깐만요. 어, 이게 묶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로고, 이거, 그 다음에 얘네도 이제 묶어줘야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거 묶어줄 때 div 만들고 이렇게 내려가지고 하는 거 말고 다른 기능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익스텐션에 들어가가지고 익스텐션에서 어, 랩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랩이 아니라 HTML, HTML 랩 태그라고 하는 요게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거를 쓰시면 되냐면 요 브래드 게슐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요거를 쓸 거고요. 504명이 504K 이렇게 다운로드 된 거니까 요게 믿을만 하겠죠. 자, 여기 보면은 Alt W를 쓰면 이렇게 해준대요. 혹은 이제 맥 같은 경우에 옵션 W 이렇게 하면 되고, 아마 이것도 똑같이 작동하는 것 같던데, 얘는 뭐 쓸만한 게 못 될 것 같고 요거 쓰면 되겠네요. 제가 왜 다른 것도 한번 봤냐면, 이거 한번 해봤는데 안 되는 분도 좀 있어가지고, 안 되면은 뭐 그냥 이제 직접 쳐가지고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인스톨하고 나면은 어떤 게 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고른 다음에 영역을 이렇게 골라줘요. 영역을 이렇게 고른 상태에서 옵션 W 이렇게 누르면 태그가 만들어져요. 그 상태에서 이제 div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세이브 해보면 감싸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비트윈을 쓴 다음에 얘네들이 말씀드렸듯이 래퍼한테 플렉스를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 비트윈을 했더니 자식 요소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늘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네를 중간에 한번 이렇게 묶으면 얘는 내부 메뉴 이게 래퍼에 대해 자식이 아니라 관계 촌수를 따지자면은 자식 손자쯤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요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여기 이 친구들을 지목해가지고 이제 작업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이름을 붙여줘야겠죠. 클래스, 너네는 내부에 메뉴를 묶어 놓은 거죠. 메뉴를 묶어 놓은 거죠. 그래서 메뉴 래퍼라고 저는 이름을 지을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복사해서 여기다도 붙여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 그 내부 밑에 내부 메뉴 래퍼라고 하는 친구 있지? 그 친구 말인데, 그 친구도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적용을 해줘. 그리고 justify 컨텐츠를 뭐 굳이 안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갭을 나중에 넣어주면 될 건데, 일단 봅시다. 그럼 여기까지는 됐어요. 여기까지는 됐는데 너무 붙어 있죠. 그래서 1, 2, 3, 4 저게 구분이 안 가잖아요. 떡이 돼 버렸으니까 저거를 좀 살려줘야겠죠. 어떻게 살려주면 되냐? 갭을 넣는데 예를 들어서 24 픽셀 뭐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네들끼리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것과
이거를 둘 다 똑같이 이름을 내브 래퍼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의 적용된 간격이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서로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럼 이름을 다르게 지어줘야겠죠. 내브 래퍼 얘는 그냥 1이고 얘는 2예요. 이렇게 지어주면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1이고 얘는 2예요. 이렇게 하고 저는 좀 적게 뗄래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은 지금 보면은 비교를 해보자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 같은 경우에 간격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 간격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요. 더 극적으로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차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이 차이를 내보면 이렇게 된다고요. 얘는 간격이 36씩 떨어져 있고 얘는 12씩 떨어져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굳이 이 두 개가 다르지 않게 하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같은 이름을 준 거예요. 같은 이름을 주고 그냥 운용을 한 겁니다. 네, 이렇게 운용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떤 거를 변경을 하고 싶냐. 원래 지금 보면 우리 래퍼가 기본적인 패딩 블록 사이즈가 지금 64씩 먹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큰 것 같아요. 내부, 내부 아래에 있는 래퍼는 패딩 블록을 우린 12픽셀로 바꾸자. 그럼 이렇게 사이즈가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영역의 사이즈가 요만해졌죠. 기존에는 어떻게 됐었냐? 기존엔 이만했어요. 근데 왜냐하면은 얘한테 지금 적용돼 있는 그 패딩 사이즈가 64씩 이렇게 먹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근데 이걸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사이즈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생각 들 거예요. 얘가 분명히 여기에서 64라고 이렇게 적용을 해 놓은 게 있었는데 여기서 10이라고 했더니 12로 바뀌네. 그 비결은 뭘까요? 자,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 얘가 먼저 적혔고 얘가 나중에 적혔기 때문에 나중에 적은 게 먼저 적힌 거를 이기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이 래퍼한테 적용이 돼 있는 스타일들을 보면은 적용되어 있는 규칙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어떤 CSS 요소 적어 놓은 것들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적용이 됐다 이렇게 뜨거든요. 여기 보면은 래퍼에 적용된 여기 패딩 블록 64라고 적혀 있는 거가 있는데 이게 찍 그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조금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래퍼 이렇게 적혀 있는데 패딩 블록이 찍 이렇게 그어져 있죠. 반면에 위에 내부 래퍼는 에, 여기에 보면은 잠깐만 패딩 블록 내부 래퍼에는 패딩 블록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얘는 찍 안 그어져 있잖아요. 12 픽셀. 반면에 얘는 64 픽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진짜로 아래에 있어서 그러냐면은 그게 아니에요. 얘가 위로 있으면은 먼저 적혀 있어도 여전히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위에 있던 아래에 있던 때문이 아니라 물론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적힌 거가 우선권을 갖긴 한데 이 경우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자, 여기 위에 이렇게 커서를 올려 놔보면 여기에 Selector Specificity라고 하는 묘사가 있어요. Selector Specificity.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어느 정도로 이거를 구체적으로 적어 놓았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로 상세히 적어져 있냐라고 하는 건데 0, 하나, 0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이렇게 봐볼게요. 얘는 0, 2, 0이죠. 요게 높으면 높을수록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스페시피시티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눌러보면 뜰 건데 이게 한글로 번역된 게 있나? 네, 명시도라는 조건이 있어요. 요것도 이제 읽어보라고 여러분한테 한번 드리긴 할게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웹에서 또 이제 검색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 명시도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얼마나 더 구체적인 케이스를 이야기를 하냐에 따라서 그 적용되는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냥 모든 래퍼들이라고 적어놓은 이 케이스에 비해서 그 내부 아래에 있는 래퍼라고 하는 게 더 명시도가 높다는 거죠. 아주 자세한 케이스를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패딩 블록 이렇게 12 넣어준 게 더 그냥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래퍼라고 하는 클래스들한테 적용해줘라고 한 거에 비해서 이게 훨씬 더 명시도가 더 높다는 거죠. 더 구체적인 케이스를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친구는 여기에 이렇게 붙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먼저 우선해서 적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시도랑 관련된 거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보고, 자, 이제 좀 색깔 좀 걷어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레이아웃이나 이거 보기 위해서 색깔을 넣어놨는데 색깔을 좀 이제 걷어볼게요. 이렇게 하고 세이브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글자 여기 화이트 해놨던 거 이것도 이제 없앨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우리 이 부분을 까만색으로 이제 좀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메뉴가 배경이 검은색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검은색을 이렇게 먹일 건데 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내부에다가 백그라운드를 줄 수 있고 혹은 내부에 컨테이너에다가 이걸 줄 수 있는데 자, 내부에다가 내가 만약에 백그라운드를 준다고 해볼게요. 블랙으로 하면은 글자 너무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지금은 잠깐 그 그레이로 할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화면이 아무리 커지더라도 오른쪽 끝까지 이렇게 다 차지하는 이런 스타일로 이게 적용이 되고요. 반면에 랩 컨테이너에다가 백그라운드를 넣어주면 그레이 A로 시작하는 이거랑 이거 둘 다 되네. 특이하네. 저는 E가 좀 더 저한테 입에 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패딩 이렇게 적용된 거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지는 이제 여러분한테 달려 있는데 저는 지금 우리 케이스에서는 백그라운드를 여기 위에다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빼고 여기다가 그리고 원래 의도는 블랙이기 때문에 블랙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도 블랙으로 바꿔 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블랙으로 이렇게 됐더니 글자가 다 안 보이죠. 그러면 글자가 다 안 보이는 이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냐면은 이 녀석들 다 골라가지고 야 너네들 글자 흰색이야 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되냐, 뭐 그냥 명시적으로 바로 접근하면 되죠. 뭐냐면 내부에 메뉴에 해당하는 너네 말이야. 내부의 메뉴에 해당하는 너네 컬러 화이트로 바뀌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로고도 있죠. 그 어차피 두 개 다 똑같은 이야기 할 거면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편한 방법은 뭐가 있냐, 그냥 내부한테 컬러 화이트 적용하면 됩니다. 자, CSS에는 상속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이 내부한테 글자 흰색으로 할 거야 라고 하면은 나머지 친구들은 따로 갈아엎지 않는 이상 이게 계속 이렇게 쭉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부 로고에서 아래쪽에서 이 친구들이 갑자기 아니 우린 블루 할 건데요 라고 따로 지정이 되지 않는 이상 별 말이 없으면은 그냥 이렇게 다 화이트로 상속이 됩니다. 위에 지정해 놨던 CSS 프로퍼티가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물론 모든 것들이 상속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 플렉스 적용했다라고 해서 그 아래에 있는 친구들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적용되고 이러진 않아요. 아래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또 따로따로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래퍼에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 넣었다라고 해서
여기 있는 이 친구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이렇게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글자의 크기, 글자의 색깔, 글자 폰트 뭐 이런 것들은 별말이 없으면 승계됩니다. 그래서 승계되는 옵션들이 있고 아닌 옵션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텍스트랑 관련된 옵션들은 싹 다 아래에 있는 자식 요소한테 승계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해결을 했고 여기에서 여기 내부에 이거는 사실 이게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여기서의 래퍼는 그것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의 래퍼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냥 래퍼로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게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모든 친구들한테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래퍼가 아니라 내부 아래 있는 래퍼만을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한 건데 이 친구 내부 메뉴 래퍼라고 되어 있는 친구 이 친구는 같은 이름 가진 다른 친구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네 둘 제외하고 없잖아요. 명시적이잖아요, 얘네. 그래서 이렇게 이름 이렇게 없어도 잘 작동을 합니다. 가능하면은 이 스페시피시티는 낮게 유지를 해주는 게 좋아요. 쓸데없이 높이는 것보다 가능한 낮게 유지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조금 더 해볼 거냐면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 몇 가지 더 꾸며보고 싶은 게 음, 글자 흰색으로 했고 그 다음에 글자 두께를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폰트 웨이트를 700으로 올릴 거고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이 녀석 있죠. 사인업. 이거는 사인인, 사인업, 사인인. 얘는 로그인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버튼처럼 보이게 조금 더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기능, 클래스를 하나 더 넣어줄게요. 너는 버튼이야. 라고 하는 그걸 넣어줄 겁니다. 자, 그래서 버튼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해볼 건데요. 자, 버튼. 버튼이다 보니까 이 친구한테 어떤 옵션들을 넣어줄 거냐면, 일단 첫 번째, 너는 백그라운드가 슬레이트 블루야. 라고 이렇게 색깔을 넣어줄 거고요. 그다음에 너는 패딩이 있어야 돼. 패딩이 있어야 되는데 좌우로는 16픽셀, 상하로는 8픽셀 정도 패딩이 있었으면 해. 라고 이걸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너는 모서리가 굴려졌으면 해. 라는 게 있어요. 잠깐만요. 이거 위아래 좌우가 바뀌었죠? 위아래 8픽셀, 좌우로 16픽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 다음에 굴렸으면 좋겠는데 보더 레디어스를 8픽셀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이렇게 하고 났더니 이 정도 하면은 일단 버튼에 필요한 일단 옵션은 일단 집어넣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하고 났더니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이거 가로로 그러니까 세로로 이렇게 정렬이 이렇게 안 맞죠. 그래서 다시 위로 이렇게 가보면 저거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메뉴 래퍼 말고 여기 이 플렉스 있죠. 이 친구한테 얼라인 아이템스 옵션을 넣어줘야겠죠. 가로로 정렬되고 있는 거에 있어서의 수직 방향으로의 정렬은 얼라인 아이템스로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어떤 걸 넣어줘야 되냐? 센터를 넣어줄 수도 있지만 전 센터 넣어주는 것보다 이걸 넣어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베이스라인. 베이스라인 넣어주면 되고 이 친구 여기에다 넣는 게 아니라 잠시만요. 어디에다 넣어야 되냐면 얘한테 넣어야 될 거예요. 잠깐만요. 네. 이렇게 베이스라인을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 이 사인업이랑 사인인이 이렇게 딱 맞게 되죠. 일단 이 안에서의 플렉스에서 얘네들끼리 이렇게 베이스라인이 맞게 하는 조치가 먼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부 래퍼 위쪽에서 한 번 더 align items 베이스라인을 맞추는 조치가 필요하죠. 그렇게 하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베이스라인이 딱 얼라인이 된 상태로 이렇게 서로 다 맞게 됩니다. 여기에다 이제 로고 들어갔을 때 얘만 이제 사이즈가 딱 맞아 떨어지면은 이제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STP 2를 종료를 하고 STP 3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